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더리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비탈릭 부텔린, 러시아계 캐나다인이죠. 이더리움을 개발을 했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 코딩에 스마트 컨트랙트, 똑똑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코딩 하나를 입력을 해서 개발을 한 게 이더리움 플랫폼이죠. 코딩 천재, 수학 천재,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94년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28, 9 정도 됐겠네요. 참 부럽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포우에서 드디어 4년, 5년 정도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통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려는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머지 업그레이드가 지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병합, 합병, 포우에서 포스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업그레이드 같아요. 가장 중요한 또 업그레이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지금 따라오는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며칠 전 영상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지금 어쨌든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사라질 거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10개, 11개 정도의 코인이 결국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도 포함됐지만 그 뒤에 나왔던 코인들,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은 결국 돈을 먹으려고 나온 코인들, 파생 상품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소비자들의 아둔함, 그리고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 그들의 돈을 노렸던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아니 몇백 개씩 바로바로 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SEC와 리플 소송은 그런 생각들 할 수 있죠. 리플 XRP보다 훨씬 더 똥코인들 많은데 왜 하필 XRP 리플일까? 리플의 기술력을 비교했을 때 정말 사라져야 될 코인들은 수두룩 빡빡한데, 리플 XRP가 그 모든 어깨에 짐을 지고 전세계 암호화폐를 대표해서 지금 SEC와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저 사람과의 관계는 내 인생과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게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검증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나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한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진짜 품어야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마음속으로, 아니면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XRP 리플은 지금 미국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플을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미국이 품으려면, 그리고 전 세계가 받아들이려면 충분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인사청문회, 코인청문회,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하나의 분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검증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SEC와의 소송이 언제 끝나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형태로 끝나냐가 중요하죠.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분명히 리플에게는 그 어떤 결과든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서 진다고 리플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 반대로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이긴다면, 미국이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합법화 시켜준다면 소송에서 질 경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CBDC 영상을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닌가요? 미국 정부 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그것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에 있는 미국 회사인 리플을 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CBDC에 참여를 시켰을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서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무기들은, 시스템들은 이미 어떤 틀 안에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대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대중들에게 수많은 현타를 주면서 대중들이 멘붕에 빠지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 안에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비트TV라는 유튜버가 아주 살벌하게 관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XRP 방송을 조금 한 두어 달 접어야 될까요? 그래야 그들이 빨리 발표를 할까요? 어쨌든 이더리움 이야기 하다가 또 XRP로 빠졌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리플 빼고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을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나, 테라와 같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수많은 알트코인, 말도 안 되는 쓰레기 코인들, 그 코인 회사들 굉장히 무서웠겠죠. 살벌했겠죠. 이제 루나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두세 네 개 정도만 루나와 같은 현상을, 경험을 겪은다면 이제 알아서들 퇴출하고 알아서들 소멸당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들을 느끼게 된다면 일단 암호화폐 회사의 CEO들, 관계자들은 시장에서 엄청난 물량을 던져버리고 이제 먹튀하겠죠. 먹튀. 그나마 그런 정보들을 가까이서 접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은 암호화폐 회사 관계자들이 던질 때 같이 던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코인 잘 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이거는 거지 같은 코인을 탔던 그 시드들이 빠져나옴으로써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술력이 높은 그런 대규모 알트코인으로 그런 시드들이 유입이 되면서 1차 성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코인들, 돈을 먹기 위해서 소비자의 눈을 속여서 만들어졌던 코인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00억 개, 100억 개, 2000억 개 이런 거는 1시간 아니면 반나절 이 정도면 충분히 코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도 마찬가지고요. 백서 만들어 주라고 의뢰를 하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백서까지도 충분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코인들은 거래소와 딜을 해서 거래소 상장을 시키고, 이게 과정들이에요. 지금까지 코인들이 만들어진 과정들, 뭘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백서를 보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잘 써놨죠. 저한테도 백서를 갖고 와서 몇 개를 좀 봐달라는 코인들이 있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백서도 있었고 이름만 바꿔서 코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라이 비탈릭 부테린은 루나 같은 코인들이 사라져야 된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점이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탔던 코인에 들어갔던 시드들이 결국 외부로 나와서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비탈릭 부테린도 가격 하락은 처음부터 항상 존재했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은 호황기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만들었던 코인, 호황기에는 성공하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단계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입했던 그런 돈들,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을 듣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호황기에는 어쨌든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올라가고 새로운 달러의 지속적인 유입, 달러는 계속 양적 완화를 시도해서 프린팅을 했기 때문에 돈이 흔해져 버렸죠. 그때는 어쨌든 모든 게 올라갔다. 이것저것 보지도 않았다. 이것 사라 하니까 이것 사고, 저것 사라 하니까 저것 사고, 10배 준대 100배 준대, 그냥 한두 명 엮인 것도 아니고
사돈의 팔춘까지 그냥 줄줄이 엮여서 다단계 코인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꽤 봤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뿌려댔던 돈들, 이런 돈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호재처럼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돈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뿌려지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라의 기본 토큰 붕괴가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드러내는 가격 폭락의 한 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코인, 리플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어쨌든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류와 지속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 쓰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화폐의 도구, 거래의 도구,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 이런 걸 선택을 하는데 쉽게 선택이 되겠습니까? 한번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되게 되면 지속 가능,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쓰여지게 될 건데, 자동차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화폐잖아요. 화폐. 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껄끄럽고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화폐잖아요. 화폐. 그러니까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리플 XRP를 SEC에 묶어두고 가격을 잠가두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잘 돼 보이죠. 상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암호화폐 회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과 뭔가 검증이 필요할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를 보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주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겠죠. 그건 뭐 사업적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제 가장 평가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언제 가장 그 사람들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고 돈이 많을 때가 아니란 거죠.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때 나를 어떻게 대하냐, 그때 나에게 진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봐보세요. 결국 그분들이 진심으로 나의 성공,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었겠죠. 자, 이 코인판도 마찬가지란 거죠. 특정 회사가 만든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과 같이 엄청난 폭락을 느끼게 되면 회사에 돈이 없겠죠.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든 가격 조금 펌핑 시켜서 던져버리고 사라져버리겠죠. 이게 거의 펀지 사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회사들의 민낯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플 XRP 봐보세요. 엄청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엄청난 호재들이 쏟아지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XRP 리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커피를 한 잔 들고 사무실 바깥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면서 한번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 누구나 나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굉장히 어려워져 봐야 돼요. 그때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 시장을 보는 견해나 제가 이 시장을 보는 견해가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저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더라도 약간 암호화폐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의 영상을 보세요. 아무런 철학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냥 차트만 보고 쏟아지는 데이터만 그냥 읽어버리는 그런 영상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포우에서 포스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지금의 하락 장세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고 충분히 저도 그의 생각과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또 XRP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티세요. 제가 매일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가슴 속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방금 했던 그 말입니다.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결국 버티고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어쩌면 작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홀더가 될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더 지치게 한다면, 더 힘들게 한다면 이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급한 돈이고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었다면 작은 상승에 모든 걸 그냥 던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부의 이동을 통해서, 돈의 이동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결국 코인파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뺏어서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준다는, 가져다 준다는 그 진리가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 조심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월요병은 또 던져버리시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또 한 주, 추석이 시작되는 한 주 열심히 원화채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너무나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